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 공군의 훈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 공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나라의 공군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큰 주제는 바로 프로 훈련기와 제트 훈련기의 필요성입니다. 해당 기사는 2025년 2월 3일 지난주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밀리터리 제트 트레이너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구식이 되어간다, 이런 의미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그냥 사설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터보프롭 베이스의 기본 훈련기와 제트 엔진 기반의 고등 훈련기 사이에서 과연 제트 훈련기가 필요하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미 훈련기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고등 훈련기 사업으로 보잉의 T-7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 과정의 난항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투입된 어마어마한 자금과의 결과와는 다르게 앞으로도 험난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잉도 어찌됐던 간에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추구하려면 결국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요.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해보면 기본 계약을 기준으로 381대가 계약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옵션 계약으로 475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엔지니어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개발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2024년 미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IOC 시점은 2028년입니다. 즉 개발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계획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러한 이유로 보잉의 후방 동체 사업자로 참여하는 사브는 나이스하게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탈출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전해드렸고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T-7A의 후방 동체 계약자로 참여하는 사브가 T-7의 지연, 즉 엔지니어링 이슈들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양산 계획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비용과 생산 비용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자금이 미회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브 CEO는 이 상황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브 또한 보잉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금에 대한 회수가 필요할 것이고 이익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브 CEO는 이런 전망을 그때 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T-7에 대한 수요 물량이 수천 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밝은 전망을 얘기하면서 야, 우리 좀만 버티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영상 번호 229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에이비에이션 위크 이번 기사에서도 그때 당시 2000대 이상 해외 시장 수요를 예상한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량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 판매가 지금까지 발생한 재정적 손실, 즉 좁은 개념에서는 업체인 사브와 보잉, 그리고 넓게는 미 공군도 해당되고 미국의 결국 재정적 손실이겠죠. 이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다음은 본론입니다. 기사의 필자는 현재 군사용 제트 훈련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 확인이 필요하면 먼저 과거의 내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트 훈련기의 과거는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1000대 이상의 호크 훈련기를 판매했었고 프랑스의 다스와 도르니어는 480대 이상의 알파젯 훈련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아에르마키가 MB339를 100대 이상을 생산을 했었고요. 미국 역시 노스럽이 만든 T-38의 생산을 1200대 이상 대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과거에서는 제트 훈련기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즉 이런 내용으로 확인해 볼 때 과거의 제트 훈련기의 성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팔렸던 몇천 대의 제트 훈련기들이 운영하는 숫자가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영국 공군 같은 경우는 T2 훈련기를 28대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GCAP 보고서에서도 설명이 된 것처럼 4년 전에 이미 T2와 관련된 생산 시설, 인력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국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GCAP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 GCAP을 서포트할 만한 훈련기가 없다라고 보고서에서 영국 훈련기의 부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은 T50과 경쟁하는 제트 훈련기 중 한 대인데요. 이 이탈리아 공군 역시 2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트 훈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현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군사 강대국들의 이런 제트 훈련기 수가 줄어들고 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파일럿의 훈련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 기준으로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00,000 이상 소요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한화 14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간당 비용을 계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등훈련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약 3,000에서 5,000달러가 소요되고, 이보다 단계가 높은 실전기 운영 비용으로 15,000에서 50,000달러의 시간당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트 훈련기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시설들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해당 내용들은 시뮬레이션 및 지상 기반 훈련의 발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훈련들은 지상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상 기반의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모자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비행에서 지상 교육의 학습의 확인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제트 훈련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보 프롭 훈련기의 성능이 고성능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프롭 기본 훈련기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필라투스 PC-21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엠브라에르의 슈퍼 투카노입니다. 이런 고성능 터보 프롭기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훈련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체가 많이 고성능화돼 가면서 과거보다 높은 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초음속 제트 훈련기 역할은 전체 훈련기 과정 중 10% 미만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훈련 비용, 그 다음에 대체 사양, 그리고 프롭 훈련기의 고성능화라는 이유 때문에 제트 훈련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안 나온 데가 있죠. 어디죠? 네, 방산 분야에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실행하는 나라인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역시 기존에 운영하던 알파젯 퇴역 후에 별도의 제트 훈련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프랑스가 진행 중인 멘토르 프로그램, 이 멘토라는 게 결국 멘토입니다. 멘토. 이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조종사의 훈련을 필라투스의 PC7이나 21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프랑스 역시 스위스의 고성능 터보 프로 PC21로 진행을 하면서 제트 훈련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사 강대국들이 제트 훈련기를 줄이는 점은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으로 봤을 때 미래의 고등 훈련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제트 훈련기의 숫자를 줄이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고등 제트 훈련기의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은 많지 않을 거고 단지 틈새 시장 정도만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틈새 시장으로는 첫 번째, 파일럿 기량 유지를 위한 저비용 전환 훈련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술 훈련기의 유지 비용이 $50,0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트 훈련기는 $5,000,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한정된 부분에서만 파일럿 기량 유지를 위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레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체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대한민국의 FA-50도 사례가 있죠. 미국의 가상적기 역할을 위해서 캐나다인가 그쪽에 이제 수출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틈새 시장에 제트 훈련기가 팔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기자의 의견입니다. 절대적인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잉과 사브 CEO가 그리고 있는 장밋빛 시장 있잖아요. 몇 대? 2000대. 이 2000대는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밋빛 시장은 기사에 없습니다.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자가 뭐 100% 맞을 수는 없지만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체가 개발되면서 긍정적인 개발 과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봤을 때 이 기체가 나온다고 해도 해외 시장에서 이 예상하는 수량만큼 판매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된다고 한들 들어간 비용이 막대하고 개발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들어가는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절대 예상 대수로 커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뭐죠?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비는 예상보다 더욱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체 단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계의 제트 훈련기 시장을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T7A에 국한돼서 봤을 때는 결국 제트 훈련기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가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자, 기사에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T7A는 훌륭한 훈련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출로 비용이 높은 기종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일부의 유럽 국가들만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예측한 2000대라는 판매 수량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팔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로 볼 때 과거의 영광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현재 저렴하고 고성능의 훌륭한 대체안들이 존재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고성능 터보프롭 훈련기가 고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즉 가격이 비싸고 대체안도 많고 과정에서 이슈들이 많아서 여론이 좋지도 않고 이런 초음속 제트 훈련기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끝내면서 이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세계의 공군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얘들아, 제트 훈련기의 시간당 비용이 절반 이하인 PC-21 같은 프로 훈련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체로 대체하게 되면 동일한 훈련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제트 훈련기를 쓰고 싶니?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차세대 터보프롭 기본 훈련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요, 비슷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기본 훈련기를 사용할 예정이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도들을 위한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 이유는 노후화가 현재 진행이 됐고 이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정비 부품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KT-1 웅비가 웅이 아닙니다. 웅비입니다. KT-1 웅비를 운영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노후화 걱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좀 배움이 늦은 편인데요. 그래서 모든 배움을 시작할 때는 그 단계에 맞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비행을 하는 건데 훈련생들 또한 단계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저렴한 운영 비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 비용을 생각해 볼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 기종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그런 비용이 분산돼서 결국은 운영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또 이런 문제들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T50이나 FA50에 포커스를 해서 세계 마켓에서 이 판매 상품을 T50 계열로 집중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 T50, FA50조차 기체 가격 때문에 못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기본 훈련기 시장을 보면은 일부 국가의 고성능 풀옵기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 텍스트론 T6 텍산2나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슈퍼투카노, 그리고 스위스의 필라투스 PC21 같은 내용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훈련기의 특징이 뭐냐면 퍼포먼스, 즉 기본 훈련기 및 중등 훈련기 그리고 고등 훈련기의 입구까지 이제 사용이 되면서 넓은 밴드위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만약에 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런 사항들을 잘 벤치마킹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잘 팔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T50 계열의 고등 훈련기를 포기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 기본 훈련기 도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분야 전문가들이 잘 분석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을 사랑하는 동네 백수가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또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 화내지 마시고요. 댓글 예상됩니다, 지금.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